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키우라 하시면서 작은 욕심을 돌려 큰 서운을 키우면 자연히 작은 욕심은 잠자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모두 가슴속에 큰 서원을 품고 사는가 챙기고 또 챙기면서 오늘은 또 어떤 한가롭고 넉넉한 법연분들이 오셨는지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계룡에 살면서 계룡 교당을 다니고 있는 교도 이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 하산교당 유재덕교도입니다. 네, 오늘 법연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이야기와 또 법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오시니 스튜디오가 더 환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연의 말씀을 나눠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화산교당의 덕산 유재덕 교도님과 계룡교당의 원산 이원창 교도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첫 질문이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를 안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원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연이 되셨는지 원불교와 첫 인연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전주에서 우리 그 유재덕 회장님, 그 교도 회장님도 하셨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그때는 회장님은 아니셨고 이제 전주에서 같이 지역에서 살면서 한울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울클럽. 한울클럽이라는 네네.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우단에서 같이 살면서 동지로 살면서 네.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자 그랬던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체를 가져서 네. 종교와는 다른 거지요. 그런 모임체를 가져서 같이 이런 봉사활동 비슷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는 인연 중에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저녁에 이제 술 파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술 파티 장소에서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30대 초반에 이제 기독교를 다녔습니다. 전주에서 네. 이제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한 1년 반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오는 진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종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 4년 이렇게 종교 생활 안 하고 쉬었습니다. 네. 그러다 또 누가 어떤 인연이 아이고 불교 대학을 좀 다녀보면 어떠냐 그런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럴까 나도 포교사를 한번 해볼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불교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전주에 터미널 옆에 화엄 불교 대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다니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최종 학력이 중학교까지 다녀서 네. 한문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네. 저희 학교 때 한문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 이제 한문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불교가 한문이라 보니 말씀을 하시는 걸 잘 이해 못하고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밑에 집이 그 막걸리에 파전집이 있었는데 주로 그걸 좀 먹으면서 공부는 현찮게 하다 보니 이제 불교 대학을 2년은 다녔지만 네. 크게 뭐 성장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즈음에 이렇게 우리 형님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술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 형님한테 딱 지정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네. 여러분이 같이 술자리에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지나다 보면 길가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고 원불교라는 이름이 있던데 이게 궁금하더라 네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시던 우리 형님 유대덕 형님께서 네.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아, 뭐라고 하셨는지 무척 그 궁금합니다. 말씀은 형님이 살살 해보시죠. 잘 기억은 안 나나. 네. 아주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그. 하여튼 그러면 한번 와봐라. 그 와서 교당에 오셔서 교무님도 뵙고 또 그러면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일단은 우리 원사님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면. 그래 원사님 인상을 보면은 온화하고 항상 온화하고 네. 또 긍정적이고 네네. 우리 엄불교 그냥 그 교법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인상이잖아요. 그 인상도 그렇고 마음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좋은 마음 회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럼 네, 일단 오셔서- 한번 와봐라.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번 와봐라. 그 자리에서 이론을 뭐 설파하기에는 제가 볼 너무 때는 네네. 우리 그 덕사님이 조금 저 기억이 오래돼서 좀 가물거린 것 아, 같고 또 말씀하신 분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예, 제가- 들으신 분이 또 제가 기억을. 조금 살짝 좀 네. 어리니까 네네네, 기억이 맞습니다. 좀 네. 더 잘하고 아니 또 말씀하신 분보다 듣는 사람이 기억을 더 잘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가르치는 요즘에 새로운 새 시대의 불교요. 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가르치는 네. 요즘 새 시대의 새 불교요. 아.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네네. 상당히 잘했어요. 예, 그렇게 상당히 잘했어요. 그 이제 거기에 말씀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살짝 와 앉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여럿이 있으니까 그 이 얘기를 길게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님, 그러면 형님은 어디에 원불교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화산교당 다닌다. 화산교당이 어디죠? 그랬더니 MBC 뒤에 화산교당이 있다. 저는 그때 효자동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형님. 내가 이번 주에 가볼게요. 아, 그렇게 바로, 인연이 바로. 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원불교의 법당을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네. 들어서게 됩니다. 기가 막힌 네. 그때 그 질문을 던진 것도 그렇고 네. 또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대답이 예.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거기서 그 질문을 탁 우리 덕사님께서 예. 그 원불교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새 시대의 불교네. 왜냐하면 또 불교에 관심이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나 적절한 멘트를 그렇게 적절하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주 적절하게 보내주셨고 제가 이 지금 오늘 법연이라는 프로에 네.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나오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저도 물어본 사람도 소중했겠지만 네. 그 물어보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각으로 있는 분도 있고 말로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 말씀을 적절하게 아주 예쁘게 훈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촉촉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말을. 촉촉하게까지. 그러니 그게 착 와서 마음에 앉더라는 거죠. 아, 그걸 기다리는 이 지금 우주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있지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사는 건 아닐까? 아, 야, 내가 법연에 나가서 네. 이 말 좀 해야겠네. 오늘 정말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정말 마음을 촉촉하게 내려앉는다는 그 표현도 너무나 네. 표현도 너무나 아름다우신데요. 어떠신가요, 덕사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셨나요? 어떻게 마음에 그냥 원불교를 그냥 딱 가슴에 딱 내려앉게 하셨는지 그때 상황 그렇게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러죠. 근데 그때도 우리 원사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또 몇 분이 있어서 원불교의 그 동생들 우리 원사님하고 이렇게 비슷비슷 나이가 어리거나는 그때 그 단체가 괜찮은 단체였으니까 사회봉사 그래서 노인 뭐 봉사 쪽에 이렇게 해서 부르노인 돕기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네. 깃발 힘차게 올렸죠. 올려서 아. 그때 당시에 처음에 딱 발기대회 할 때는 막 스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막 그래서 빵빵하게
막 그 스포츠맨들 뭐여서 막 젊은 친구들에서 기운이 막 팔팔할 때니까 네. 50대 다 50대 뭐 50살 먹었을 때인가 네. 몇살 먹었을 그 때인가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 이제 제가 그래, 25년 뭐, 됐으니까 25년. 지금 77세시니까 네. 52세 때 이 얘기네요. 아, 그렇게 그렇게 인연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뭐 하도 다 잊어먹었지만 그래도 네. 귀에 딱 담아서 네. 실행하고 이렇게 와서 원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저는 그중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아, 교당에. 그렇게 인연 되는 가운데 우리 저 거시기 승섭이 시의원하던 그렇죠, 삼천동 시의원 그렇죠. 승섭이 네. 그다음에 그러셨죠. 규호 그러셨죠. 네. 평화동 시의원하던 저 박영기 여러분이 네. 단연은 아, 가수.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연이 예. 되신 거고. 그러면 그 주에 정말 화산교당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럼 갔습니다. 알아봤어요. 아, 가셨군요. 네. 어떠셨나요?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화산 교당을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뭐 원불교 교도가 아니니까 아니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일까 네.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일 뒷자리에 보통 그렇게 앉죠. 조용히 앉아 있죠. 네. 분위기 좀 보는 거죠. 네, 분위기를 지금 이제 살짝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교무님께서 네. 예, 그때 교무님이 이제 백심덕 교무님이라고 지금은 대마교당 신타원. 계시는데 네. 대박교당. 네. 백신덕 그 교무님. 백심덕 교무님이 그때 주임 교무님이셨는데 그 교무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럴 정도의 아.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그 원불교를 들어갈 때 무렵에 제가 전주에서 이제 유통 사업을 했는데 네. 유통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제법 많이 그때로 보면 7, 8억 정도면 제법 괜찮은 오. 재산을 뭐 이룬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동생에게 네. 뭐 보증도 서주고 빌려도 주면서 돈이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제 빌릴 좀 수 있죠.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빌려도 주고 보증도 서주면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잘 되고 사업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서 저도 계속 응원하고 이제 그러다가 돈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다 땅을 사게 됐어요. 네. 그 동생하고 둘이. 네. 그러면서 그 동생이 막 건설업을 하니까 그 건설업을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은행 돈을 쓰게 됩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거기다 모두 다 보증서 주고 담보를 제공해 주고 뭐 이렇게 빌려주고 별 다 했죠. 아. 이제 그 동생이 좋으니까. 형제처럼 그냥 형제처럼. 지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IMF가 오니까 아하. 그 느낌이 동생이 어째 좀 싸합니다, 지금. 큰 막 일을 벌리다가 네. 그냥 개운하게 그 동생이 털면서 아하.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때 무렵입니다. 이제 네, 털고 개운하고 네. 정말 조그마한 어떤 아파트에 임대 네. 아파트에 들어가서 네. 아주 이제 정말 식구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 무렵인데 아. 그 화산교당을 갔어요. 네. 갔는데 그때 이제 교무님이 저의 사정을 그런 걸 알 리가 없지요. 모르시겠죠. 네, 처음 오셨는데 지금. 근데 그날 그 설교가 무슨 말씀이셨냐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육근이 네. 안입이 설신이가 네. 우리가 이렇게 성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전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때 그 말씀 중에 만일에 우리 교도님들이 그때 화산교당 교도가 한 6, 70명 됐습니다. 지금 봉사로 태어나셨다면 그런데 집에 총 재산이 10억 있으시다면 10억을 내고 눈을 뜨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아. 10억을 내고 눈을 뜨시겠습니까? 야, 그건 뭐. 그런데 네. 진타원님.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는 뜨겠습니다. 아, 10억 주고도 예, 뜨겠다. 일부는 10억 갖고 봉사로 살겠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그렇게 그걸 뭐 그 호불호를 그렇죠. 정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그 그렇죠. 인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눈이 하나가 성한 게 가지고 있는 게 10억이라면 네. 안입이 설신을만 잡아도 네. 최소한 건강한 몸만 해도 60억짜리는 되네. 아, 네. 내가. 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적어도 60억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재산이 제로여도니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돈 7, 8억, 6, 7억 가진 걸 없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도 아닌 것을 그걸 내가 굳이 내 것이라고 챙길 필요가 있나 이거? 야 이거 아니네. 아, 야 이거 절대 아니네. 네. 그리고서는 그 동생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네. 저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인사를 왔는데 제가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다. 아하. 그러니 나한테는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이제 지금부터 아하. 잘 살고 네. 그걸 가지고 사회에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아서 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도와주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아, 나는 이제 됐다. 하하, 개운하게 털어버리셨네요. 개운하게 털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전생은 업이다 생각하시고 인과로 풀어버리신 거네요. 인과로 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제가 말을 하고 제가 행동하고 그 마음이 딱 털었을 때 네. 정말로 그 아주 감동적인 행복은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어찌? 제가 얻습니다. 그럼요. 그것을 제가 얻은 거예요. 야,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원불교에 제가 발걸음을 해서 네. 한 말씀 듣음으로 인해서 음. 생겨진 큰 변화거든요. 이것은 정말 지구가 뒤바뀌는 이건 거창한 일이에요. 그럼요. 제가 그것을 6억이나 7억 되는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어 봐요. 네. 너는 왜 내 돈 안 갚냐? 너 나쁜 놈이냐? 아유, 고통 속으로 그냥. 그럼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속상할 거고 주면 네. 주는 대로 괴로웠을 텐데 네. 야 그걸 털고 보니까 네. 야 이게 천국이네. 아하. 여기가 천국인 것을 아하. 그쪽 지옥으로 갈 뻔했네. 아, 그걸 깨달으셨군요. 그것을 득한 거지요. 이야.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대박. 그러면 그때 당시 물 한 컵, 뭐 김치찌개 하나,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 게 없었을 상황이시네요. 아,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딱 되고 보니까 네. 없어서 제가 이제 다 털었죠. 다 털었죠. 털고 이제 작은 집에서 살게 되는데 네. 제가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랬다니까. 야, 이거 돈 벌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난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으냐? 아하. 야, 우리 이렇게 같이 조그마한 방에서 오손도손 너무 좋다야. 네. 예? 야, 정말 몇 억을 개운하게 털어버리시고 네.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그 과정까지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지금 정말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될 뻔도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감사로 돌리는 그 법연을 만나게 해준 그 원불교를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시다? 아이고, 우리 제동님이시다. 네. 세상에 그러한 만남을 주신 우리 덕사님. 우리 덕사님은 그러면 또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근데 원불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됐지만 실은 제가 그 성장 과정 조금 얘기하면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이륙장에서 그 석가모니 부를 주제로 한 그 영화가 나왔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그때 신영균 씨가 그때 석가모니 부로 나왔었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1학년 때는 영화도 잘 못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집에 갈 때까지 울고 갔어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물론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네. 어떤 것이 닿았나 감성적으로 그 그렇겠죠.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닿았나 펄펄 울고 그냥 그 가서 집에까지. 아, 야, 고등학교 때 그런 이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살림이 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기울어 가지고 건너 차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차에 이제 그 원대에서 그땐 칼리지니까 4년간 장학금 주고 나중에 공부 잘하면 너들 또 이렇게 교수로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뭐 모집 특대생들 모집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너는 연보른다. 그 그냥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합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원대를 다녔죠. 아, 원광대학교와 그렇게 인연이 또 인연이 되시는군요. 있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오신
교수님이 문사님이 오셨을 거예요. 문산 총장님. 아, 문산 김정용 예, 총장님, 총장님, 전 총장님. 네. 오시고 강사, 교수님들. 네. 또 융사님, 송철원 융사님도 송천은 오시고 융사님. 네. 오셔서 이제 강의 오시고 그랬어요. 1학년 네. 전반기 후반기 나눈 것 같아 내가. 네. 그런 가운데 난 또 이제 1학년 2학기 때 대학 신문사 기자로 뭐 이렇게 채용돼 가지고 네. 누가 같이 좋더라 가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대학 신문사 기자를 했죠. 네. 4학년까지 했는데 3년 6개월간을 했어요. 네.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 신문사 기자 오고 또 편집장도 오고 그러면 신문 편집도 해야지 이것도 써야지. 그런 가운데 교수님들도 그 논문 받아다가 또 게재를 해야지. 네. 또 읽어봐야지. 네. 또 총부 쪽에도 한 번씩 가봐야지. 네. 이런 가운데 좀 젖었죠. 네. 그쪽에 서서히 지금 젖어가고 있는 젖었죠. 과정입니다, 지금. 솔차이 젖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는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서울 가서 근무를 했잖아요. 시험 네. 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합격해서 뭐 그런 기관. 네. 그래서 75년도에 가서 전주에 내려온 지가 81년 쌍십절 날 내려왔는데 네. 내려와서 다시 전주 근무를 하면서 네. 있는 차에 엄물기 얘기를 하면서 경탄이 먼저 갖고 있는 네. 아내분이 먼저 교당을 가시게 갖고 되고 그럼 아내분은 나는 권유로 이미 뭐 젖어 있으니까 네. 조금 나 알지. 그리고 그 전에도 엄물교 행사가 있을 때는 내가 네. 한 번씩 가보고 그랬어요. 전주에서 네. 뭐 관광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원더큐라는 게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더큐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차일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입교는 내가 모르나 경탄이 나보다 한때 1년 먼저 간 건 사실이에요. 아, 1년 먼저. 1년 먼저 갔을 거야. 한 1년 먼저 갔을 거야. 내가 67년도니까. 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인후교당에서 갔더니 처음 갔더니 부의장 하라고 그 감타원님 최대성 교수님이 아, 그렇게 해서 갔는데 부의장을 시켜버리더라고. 부의장. 가던 해에 바로 부회장. 그러면은 네. 뭘 알아야 부의장을 하고 면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의장을 알아야 부의장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어릴 적부터 불심도 있으셨고 또 대학을 다니시고 그렇게 신문 기자까지 하면 역대 총장님들과도 다 인연이 있을 총장님들도 그렇게 예뻐하셨을 것 같으신데 어떠셨나요? 총장님의 이제 그 숭산 총장님 그 박길진 박길진 네, 숭산 총장님. 총장님 네. 때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그 총장 학장이죠 그때는 네. 학장님 총장님이 예뻐했어요. 네. 특히나 난 남성고등학교 때 학교이고 그 맏 자제분이 저건 이제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네. 난 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아, 장학생으로 들어가셨어요. 4년간 장학생. 4년 장학생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에서는 인재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인재로 알았죠. 인재로 발탁이 된 거죠. 알았는데 그거 아닌데 하여튼 갔는데. 네. 그럼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신 거니까 그래, 데모도 학교에서는 많이.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네. 학교에서 뭐 그때 나도 이제 신문사 기자고 그러지만은 같이 합류해서 막 하고 하는 가운데 네. 뭐 이거 뭐 써야 할 거 아니요. 결의문도 쓰고 프레카드 뭐 또 쓰고 쓰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기자 생활하고 오니까 이거 생각 잘 나고 오니까 이거 애들이 내한테 맡기고 하면은 내가 그때 학교에 또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 입교는 그렇게 됐고 네. 학창 시절은 이렇고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그렇게 원불교는 사모님의 인연으로 먼저 다니게 되셨다. 그리고 다니기 전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이야기가 우리 덕사님 이야기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원사님 다 개운하게 털어버리고 근데 그것마저도 인과로 탁 돌리고 나서 조그마한 방에 김치찌개 하나를 먹든 된장찌개 하나를 먹든 가족끼리 야 우리 부자 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대로 쭉 사셨어야 되는데 어느 재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좀 왜냐하면 마음 공부만 한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복과 해가 둘을 갖춰주는 게 우리 법인데 어떻게 재기를 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제
그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이제 교전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연유로든 뭐 입교 선물로 받던 뭐 교전을 사게 되든 이제 교전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네. 그 교전을 제가 이렇게 이제 펼쳐서 보게 되는데 네. 그 교전 중에 뭐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아주 부분이 기억이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어떤 그 이렇게 이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큰 그릇으로 키우는 아까 그 우리 사회 보시는 이제 교무님께서 네네. 뭔가 좀 일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게 교무님 그 아까 저기 욕심을 키우라고 욕심은 하는 작은 욕심을 법문을 오히려 큰 욕심으로 키우라는 키우라는 말씀. 말씀이 있으셨다겠는데 저도 그 법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 더 뭔가 큰 그림과 큰 생각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나 가져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문 중에서 늘 그 좀 불생불멸하고 그 인과 보응의 진리로 지금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는 법문이 하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법문도 읽으면서 야 얼마나 이 대종사님께서 이 수많은 법문을 만드시는데 이게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야 이건 정말 오늘 당장 내가 실현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개종사님이 그 많은 법문을 만드시면서도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네. 그러셨어요. 그 인과 보응을 네. 바탕으로 이 불생불멸하는 진리를 알고 행하는 일이 세상에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하셨어.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얼마나 급하셨으면 지금 당장 이걸 행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하나씩 심어지고 네, 네. 행동하게 되는 이제 일로 되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전주에 살았으니까 전주에 이제 유봉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네. 그 송광사 위에 쪽에 네. 거기 가면 등산로가 있어요. 네. 이제 혼자서 등산을 가서 딱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가 쫙 나무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무가 보이죠. 그 나무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아,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나무들아, 내가 이러이런 그때는 제가 황토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황토를 이렇게 뭔가 흙파다 장사하고 물파다 장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돈은 가진 게 없으니 흙파다 장사하는 걸 해보고 싶은데 야,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잘 될 것 같냐? 라고 네. 내가 나무들한테 쫙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대답을 나무들이 해주던가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물을 때 바람이 샥 살랑살랑 불어주는데 그때 마침 또 막 나무가. 고개를 막 된다, 끄덕거리는 된다, 겁니다. 된다. 야, 그래? 야, 그래? 잘 될 것 같아? 네. 예, 잘 계속 끄덕.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 아, 좋았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나에게 응원 좀 보내줘. 딱 그렇게 거기서 네. 에너지를 뭉치게 됩니다. 네.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어디로 가지? 이 황토 사업을 하기로 어디로 가지? 그리고서 이제 황산벌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지금의 논산 지역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황산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그 논산으로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논산에서 또 이제 우연하게 오면서 제가 논산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무연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면서 그 묘한 인연들이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 운동장을 파니 그저 좋은 황토가 막 무수히 나오고 아이고. 그 황토를 파서 천연 염색을 막 해서 버물러 가지고 제품 만들고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이제 그 천연 염색한 원단에다가 네. 야생 복숭아 씨앗을 넣어서 베개를 만들고 이제 뭐 침구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네. 그때가 이제 마침 한 2003년도, 2002년도 그때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부흥할 때예요. 그래서 막 마트가 대한민국에 큰 대형 마트가 생겨날 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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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 커지더라고요. 근데 일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일이 밀려오네요, 그냥. 이거 사건이다. 너무 사건이다. 커진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어디서 뭔가 기운이 만들어졌는지 네. 그 지금 제가 자리 잡은 그 연무대 소룡리라는 산에 네. 그 산의 주인이 그 어떤 부동산 업자를 이렇게 앞세워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 폐쇄된 산 주인이요? 학교로 산 주인하고 네네. 그 부동산 업자가 걸어서 왔어. 그거. 와가지고 그 산을 좀 찾아왔어. 팔고 싶은데 네. 아 저한테 사달래요. 아하. 그래서 저는 산이 필요 없다고, 네. 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네. 그랬는데 다른 분한테 팔으시라고 이제 그리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오셨어요. 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제가 그 산을 사야 되냐. 네. 다른 분한테 팔면 되지. 네. 그런데 저한테 팔았으면 좋겠대요. 그 산을. 아, 참 이상하네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참 그 신기하죠. 그때 그 산 임자가 2번쯤은 다녀가셨을 무렵에 네. 제가 원불교의 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공부를 열독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제가 우연하게 또 이렇게 교전을 딱 펼칩니다.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읽어보는 겁니다. 교전을 보는데 네. 그날 펼친 부분이 어디냐면 전망품 20장 부분이에요. 아, 전망품 20장. 20장, 21장, 22장, 24장 요 쭉이 네. 대부분 다 뭐 산봉우리에 뭐 집을 지으실 거고 미래를 전망하시는 새가 울고 네.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 거고 막 네, 그런 네. 얘기가 쭉 써집니다. 네, 네. 내가 그 교전을 읽으면서 뭐지 대종사님이 나한테 이 산을 사라는 말씀이요? 아, 그렇게 또 이해가 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던. 네. 그래서 제가 퇴근하다가 그 산을 이렇게 가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네, 네. 그 교전을 보고 나서 관심이 생겨. 네. 가서 보니까 괜찮네 경치가. 네. 밤에 봤더니 네. 뭐요 이거 사라는 뜻인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 이제 그냥 또 인연이 여기까지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3번째 또 오신 오. 거요. 안 오셨으면 이제 못 샀어. 그렇죠. 3번째 오시니까 꿰매줬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연이구나. 아. 그게 얼마에 파실 거요? 네. 이제 말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에 저는 그 산이 절대 산지입니다. 산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산이네요. 산이요. 산 용도에는 예, 그냥 산이네요. 예, 산림 보전 지역이요. 네. 그러니까 산으로만 있고 나무만 심어야 돼. 그런데 그때 그 값으로 봤을 때는 제법 큰 돈인데 그러겠죠. 땅도 평수가 굉장히 넓으니까. 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뭔가 보시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저렇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나는 지금 돈이 있는데 네. 그래 사드리자. 아하. 내가 함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드리자. 저렇게 애원하시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사드리게 됩니다. 아. 그 대종사님의 전망품 플러스 네. 사드리자는 마음 플러스 네. 그래서 그 산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산을 사고 나니까 이제 났는데 그것도 또한 인연으로 그 잘 되던 회사를 그 누가 같이 하시던 분이 자꾸만 자기한테 달랍니다. 아. 그 회사를 제가 대표이사인데 네. 그 이제 같이 하시던 욕심을 이사님이 낸 거지. 자꾸만 달래. 자기 음. 식구들끼리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도 약간 마음에 조금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지만 네. 용불교의 그 법으로 네. 그 마음도 돌려서 아하. 그래 이만큼도 고마운데 네. 그냥 가지세요. 이제 그리고서 적당한 게 해서 드리고 네. 그리고 이 산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좋은 마음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네. 이 삶이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도 얼마 못 사는데 네. 이게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살 일이 뭐 있나? 네. 에이, 좋은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하하. 회사 이름을 좋은 마음으로 짓고 그때 이제 산속에서 이제 살살 이제 괭이질을 시작한 것이 이제 아. 14년이 됐습니다. 좋은 마음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만나게 된 화산교당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산교당은 또
처음부터 화산교당을 오랫동안 다니신 도사님께서 화산교당의 탄생 뭐 이야기, 탄생 비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우리 인육교당이 이제 화산교당을 냈잖아요. 인육교당의 연원으로 화산교당이 그렇죠, 냈죠. 그런데 그때 인육교당 주임교모님이 감타원님 최도선 교모님. 네. 그 다음에 그때 교도회장님이 최상공님이라고 해서 그 백타원님, 최규춘 원로 교무님, 네. 부친이요, 그 양반이. 그래 어떻게 이게 또 맞았어요. 그 서로 인간관계가 두 번 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타원님 교당 하나 내야겠다 이게 생각을 하시 같고 그 최상공님은 또 저쪽에 그리 화산교당 그쪽 거기가 옛날에 미나리 강자리였고 그렇게 값이 비싼 땅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큰 평수의 땅을 또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고 딱 맞은 거죠 이렇게. 네. 그거 한번 내자 이렇게 두 번이 이제 서로 이렇게 딱 한 것 같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주 중심부를 흐르는 전주천이 있어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거주고 있는 교도들은 화산교당으로 떼버리고 전주천 기준이 동쪽에 명확하네요. 네. 있는 교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네. 그렇게 갈라서 전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서 이제 화산교당을 처음에는 이제 선교소 네. 되고 작게 시작을 했겠죠. 시작해서 이렇게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모님 화산교당 와서 그 보시니까 좀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전주에서 자랑할 만한 교당입니다.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당이 아니잖아요. 그 교당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네, 성금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뭐 바자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모금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도님들과 하나 되는 또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텐데 그 과정들을 좀 모든 교당도 그러지만은 참 빚 가지고 시작하죠. 네. 교모님들 네. 항상 빚 가지고 시작해요. 네. 그 화산교당도 그래서 이제 건축 성금도 모이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때 감타원님이 딱 나서 가지고 이렇게 뭘 100지장 가지고 가서 약속 오는 걸 좀 써라 이렇게 뭐쓰면 이렇게 사전에 네. 입도 선배를 하는 거야. 네. 그래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부의장이 했다고 그랬잖아. 네. 가만히 보니까 부의장이 뭔가 좀 나세할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백지다가 한 장 썼죠. 이렇게 상당히 그때는 80년대 초니까 네. 내가 안전하게 그 교당에는 있었지만 착근이 안 되고 난 부의장하고 일요일 날 또 교사도 가봐야 하고 들랑달랑 할 때니까 기관이 그런 근무. 그래서 좀 이렇게 젤로 X 큰 놈으로 써버렸어.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야. 기준 하면 이게 딱 줄 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무엇인지. 그래야 줄 쪼르륵 이렇게 서잖아요. 네. 그럼 밑에 이렇게 눈치를 보거든. 저게 어떻게 하나 지금 이렇게 그 기준을 한번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두서너 모이고 그다음 또 이렇게 착착착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축하고 또 빚은 또 갚는데 우리 진타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냥 그 고생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진타원님 성함이 백심덕 교모님. 백신덕 교모님. 네. 어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진짜 그 돈이 이제 그렇게 모자라는데도 양반 그 이제 돈 두를 때도 그러고 그냥 겨울에 그 냉방에서 이 보일러를 안 틀어놓고 네. 냉방 주무시고 네. 그때 저 원창님이 드린 온열기 같아요. 그 깔은 교모님이 깔고 있던 온열기가 네.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울 나시고 네. 그때 당시에는 또 80대 초는 그때 그 전주에서 단오난장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 난장. 네. 단오절 즈음에서 먹거리 난장 하는 거예요. 먹거리 난장. 네. 그런데 그 먹거리 난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전주시에서 종교단체들한테 하나씩 한 간씩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엄불교하고 캐드릭하고 기독교 이렇게 네. 이렇게 먹거리 난데 금산사 쪽에서도 하나 있었는가? 네. 그런데 거의 그 종교단체 캠프라고 하는 그 네. 많지만은
우리 원불교 캠프가 최고 성황을 이룬 이유 중에 우리는 그때 기관 요원들 거기서 수고하시는 시청 직원들 네. 그다음에 뭐 경찰들 뭐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무료 아하. 와서 밥 먹고 가라. 나눔으로 베품으로 그냥. 아, 그렇죠. 네. 그거고 또 규모 있게 이게 3개 교당이 연합을 했어요. 우리 네. 하산, 화산, 그다음에 서신, 서신, 인우 인후. 3개 교당 연합으로 하고 우리 경타원이 이제 또 이거 좀 잘하니까 네, 사모님이 이거 잘하고 요리를 또 하니까, 잘하시고. 네. 총괄 현장 총괄 책임 뭐 가지고 회장님인가 하시죠. 네. 그래서 막 하는데 한 5일쯤인가 했더니 경타원이 그렇게 상태가 된 이유가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또 결산 그날 수입 결산 다 하고 네. 또 재료 다음 날 사올 것도 아유. 메뉴 짜가지고 가서 시장 새벽에 가서 1톤짜리 추럭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남무시장 가서 또 뭐 미나리도 사고 뭣도 사고 해서 한 차 또 사서 저 진안에서도 곡차도 가져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난장을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그런데 행사였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경탄 한 5일째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막 닌겔 꽂고 하더라고. 아. 나 지도곡에 봤어 경탄을 그때. 웬만하면 있으셨지, 쉬었는데 닌겔 꽂고 막 할 정도 되면서 짭짤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네. 어떻게 그때 기억에 경탄에서 살짝 물어보니까 9일간을 했는데 9일간. 예.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9일간 했는데 1억 1천만 원 이상이 들어와 그랬어. 1억 1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1천만 원이 넘은 거야. 그랬죠. 그리고 목표를 1천만 원으로 했는데 목표가 1천만 원이었는데. 1일 1천만 원이 매출이 일일 1천만 원 했는데 목표로. 내가 현장에 이제 나는 이제 왔다 갔다 회사 갔다가 또 저녁에 가서 이렇게 뭐 서빙도 하고 막 뭐 우리 다 서빙했죠. 그래서 네. 불구하고 앞치마 있고. 좀 욕심으로 또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르면 연장 12시 살짝 넘기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 기금이 모여지게 그러죠. 되고. 건축기금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 내 기억에 건축기금 일부 쓰기는 썼겠죠. 교당에서. 네네. 근데 그때 들어온 수익금을 전부 착 쓴 것이 아니라 네. 각 교당이 또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눠줘야죠. 상계 교당 재료비도 연합을 들어가고. 했으니까. 네, 또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다 성적으로 다 올려줬어. 다 네. 올려주고. 그런데도 한 현금 한 6천 이상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6천 네. 이상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다 털고 나서도 네. 그랬는데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전북교구 장학숙 기금으로 우리가 또 냈어요. 그게 원리막사. 원리막사라고 학생들, 학사. 학생들을 위한 공간. 4천만 원을 그 교구에다 줬던 네. 우리가 줬어요. 그래서 빚도 갚고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뒤로도 또 우리 백계모님이 또 이렇게 뭔가 또 한 것이 땅을 한 400평을 사버렸어요. 네. 교당 옆에 땅을 네. 한 400평을 사면서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니잖아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돈. 또 축제만 하면 또 전주에 축제가 많이 있었어. 유채꽃 축제. 천변에서 그 유채꽃 축제를 벌리면은 네, 네. 먹거리 캠프가 또 열려. 그러면 또 가. 또 출동하시는군요. 가면은 그 몇 천만 원씩 가져왔어요. 4천만 원씩 벌고 막 그래. 네, 그래서 막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네. 그때 우리 이제 네. 독사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네, 네. 그때 어떤 그 느낌이 하나 생각나서 네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진타원 백심도 교무님이 계실 때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교당을 잘 꾸미고 잘 키우려고 정말 혼심을 다 하셨을 텐데 네. 그때 저는 이제 그 화산교당을 다니고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운하게 털어서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네. 비싼 60억 육금만 60, 가지고 60억만 있는. 갖고 다녀.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교무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법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0평의 땅을 주차장 자리예요. 네. 근데 이 땅을 이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렇게 보시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지금 복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없어요. 음. 털털 털어서 그렇죠. 빈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지어야 할 텐데 내가 다음에 지려고 할 때는 그 기회가 없어져 있을 수도 네, 있을 이미 텐데 또 상황 종료가 돼 있었어요. 내가 이걸 지할 텐데 어떻게 짓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2년에 500만 원짜리 적금을 시작합니다. 네. 2년에 500만 원을 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이게 그 금융 상태가 어땠냐면 한 번만 넣고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면 네. 500만 원을 전액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던 시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딱 한 번을 넣으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화산교당의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네. 100만 원은 우리 집에 갖다 주고 네. 쓰라고. 네. 100만 원은 제가 쓰고. 네. 제가 이제 저 보증 서준 사람 술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좋은 데 쓰고 네. 300만 원을 내가 거기 화산교당에 큰 돈. 땅 사는 데다가 냈어요. 아하. 근데 그때 제 마음은 네. 전부 중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털었는데 네. 그 전명에 60억만 있는데 네. 그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개념이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복을 지어야 될 때를 놓치지 말고 네.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또 행한 거예요. 그거 대단하시네요. 그것은 제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다 해서 불사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 좋은 마음을 하면서 살면서 제가 어떤 네. 분이 계기가 되면 말할 때 네. 이제 우리 원불교 식구들이 있을 때내 이 300만 원 얘기를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잘 모르지만 사실은 보증을 서서 생겨서 세상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지만 네. 그게 복의 씨앗이 되었고 아유, 그다음에 이 대단하십니다. 아까 대출 받아서 한 300만 원도 네. 큰 복의 씨앗이 됐을 것 같다. 네. 그것들이 다 복의 씨앗이 돼서 네. 이 좋은 마음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제가 그리 느껴요. 아니 정말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교당 하나가 또 교무님들의 혼심 어린 마음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교도님들의 정제와 또 정성이 모여져서 교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덕사님의 부인 경타원님께서 덕사님을 연원하고 또 우리 덕사님을 통해 우리 원사님이 또 연원이 되고 또 우리 원사님을 통해 사모님까지도 연원이 되고 이러한 법의 인연으로 변화되고 또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떤 감상이 드시는지 그리고 덕사님 보시는 원사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서로 그렇게 안 만났더라면 지금 이런 자리도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연고리 하나가 이렇게까지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교부님도 느끼시지만은 원사님의 그 마스크는 보면 항상 그 교법 그냥 그대로 얼굴에 녹아 있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네. 부정이 아니라 긍정 항상 된다. 그러게요. 그냥 그리고 또 털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그러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을 하는 정신을 조금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보면은 항상 상생의 정신이 있어요. 네. 나만 잘 살고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 네, 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네. 지금 항상 원사님 마음에는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뭘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척 정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몇 번을 지금 하셔. 여러분도 네. 지금 머릿속에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 원사님 머리에. 네. 그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하여튼 슬쩍슬쩍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계시고 불굴에 나는 원사님을 이주시대 그 개성상인 임상옥 있죠. 네네. 그때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주시대 가서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혈혈단신으로 가서 아프리카에다 텅 원사님을 내려놔도
거기서 뭔가 읽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자질과 그 성품을 가진 그런 막 이렇게 봅니다. 원사님이 하여튼 그 가비가 난 그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도 이렇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런 좋은 법인이 생겼다는 것은 참 원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정말 멋진 분을 연운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네. 아, 우리 덕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덕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으신데. 아니 저를 이렇게 정말 원불교에 발 디딜 수 있도록 인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네. 정말 한량 없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늘 마음으로 이렇게 참 우리 덕사님을 그때 그 자리에서 못 뵙고 덕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지금의 이 마음속에 어느 때는 고통에서도 가끔 헤매고 있을 텐데 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경계가 생기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경계들을 감사와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이 법을 만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만 하면 그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일을 네. 알도록 해주신 정말 은혜 가득하신 우리 정말 법연이십니다. 네. 늘 두 분 감사하게 법연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보람되시고 또 기쁨 되시겠나.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법연을 이어가는 게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바람직하고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또 어떻게 계룡교단 가셨는지 또 어떤 모습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자,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어느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감동이 있고 은혜 가득한 법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여러분께서는 시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아직 못다한 법연의 이야기 2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같이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산 종사님 옆에 앉아 계신 저 훤칠하신 그 외모나 복장이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둥글원, 예. 원산, 또 둥글원에서 원타원, 예. 둥글둥글. 그야말로 아까 우리 네 둥글둥글 마음씀이나 또 신법이 여러 가지가 다 정말 교법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원산이다. 네, 그런 의미로 원산을 주시지 않나 싶고요. 네. 덕사님은 자랑스러운 원불교인이요. 그냥 법포대로 덕산이셔요. 매사에 네. 긍정적이고 네. 교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으셔. 그러시군요. 예, 우리 원사님도 정말 자랑스러운 원불교인이셔. 네. 예, 그 어른도 법포대로 원산이요, 원산. 네. 제가 그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하루씩만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고 싶다 할아버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싫으면 안 가도 좋다. 그 손녀가 먼저 이렇게 이제 신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여행 가요. 네. 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손자가 여행을 갔다 오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갔다 똑같은 코스, 똑같은 했더니 그 손자도 또한 저를 밥을 사줘서 똑같이 자랑했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손자와 손녀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아놓고 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자기가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살 거니
자기를 응원해 달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제가 삶으로 바라볼 때 네. 이 원불교에서 내가 얻은 네. 그 어떤 지혜와 그 삶의 방식을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 나타나더라. 네. 해보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